네, 지금 저는 그 잠원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주변에 지금 이런 단층 주택도 눈에 띄고 여기 이제 새로 종합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골조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각 세대의 창호 샤시도 지금 거의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세대 창호 금속 구조물 작업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고 지금 저기 보시면 거푸집은 아직 지금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최종 단계 거푸집이 이제 거의 완공되어 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이런 골조가 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실내외에 설비시설, 상하수도 설비시설, 전기통신, 그리고 또 외부의 그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습식 방수 공사,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층간 그 바닥재, 층간에 위층과 아래층의 소음을 막아주는 그 스티로폼 같은 차음재, 그리고 필름, 그리고 그 위에 난방 코일을 깔게 되고, 난방 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몰타를 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마루 같은 바닥재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가구를 설치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이 완료가 될 것인데, 현재 지금 요 정도의 단계라 하더라도 지금 그 콘크리트 구조체는 이 투수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뉴스 보도를 보면 장마가 곧 있을 거라 하고,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장마가 온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이 골조가 양생이 잘 되어 있고 샤시도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이 아주 우수하다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빗물이 어느 정도 차단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시멘트와 모래, 자갈, 그리고 혼화재, 이런 성분들을 혼화를 섞어서 레미콘 공장에서 이제 현장으로 보내주면 현장에서 거푸집을 대고 그걸 들어 부어서 이제 양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힌 것이기 때문에 이 모래라든지 시멘트, 또 골재 자체에 어떤 불량이 있다든지, 그리고 양생하는 과정에서 그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진동이라든지 다짐 작업을 불량하게 했을 때는, 그리고 그 양생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우중타설이라고 하죠.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또 철근의 그 적정량의 그 철근, 내부 철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콘크리트의 내부에 손상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콘크리트 내부에 그 손상이나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장마가 왔을 때 그 빗물이 실내로 구조체의 손상된 부분을 뚫고 실내로 유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그 이 골조 완성 단계이지, 실내 바닥에 그 스티로폼이라든지 또 난방 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직 그 설치하기 전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아직 피부, 이 뼈대만 있는 것이지 피부가 아직 피부나 근육 조직이 아직 그 생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비가 유입되면 그 실내 바닥에 그대로 흐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실내 바닥에 물이 흐르는 게 다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단계, 즉 실내에 이 바닥재가 차음재라든지 이 보호 몰타라든지 난방 코일이라든지 이런 바닥재 두께가 대략 한 15에서 18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설치가 되어 버리면 이 외벽에서 빗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바닥재 밑으로, 이 구조체 위와 바닥재 사이 한 중간 정도 층으로 해서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거주자들의 그 육안에, 거주자들의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빗물이 유입되거나, 또 실내에 욕실이나 이런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거기서 방수막이 손상이 돼서 물이 흐를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수도나 보일러 배관, 이 관이 손상이 돼서 물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를 이 투과하는 어떤 장비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그 골조 내부를 조사하는 장비들, 이 시공사가 있고 감리회사가 있을 텐데, 이 감리회사나 이런 감리위원들이 현장에 오게 되면 이 골조 내부에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아니면 이 피복 두께가 적절히 확보되었는지, 철근의 공국률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고, 우리가 보통 GPR 장비라고 합니다. GPR이나 초음파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이 골조 내부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여부를 이제 조사하는데, 최근에 이 빗물 유입이라든지 골조 내부의 수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사할 때는 그러한 그 감리 회사들이 사용하는 GPR 장비나 초음파 장비 외에 또 레이저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전기 저항 함수율이나 이런 장비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체 내부에 빗물이 흐르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구조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병원의 전문의, 내과 전문의가 청진기를 사용해서 환자의 그 어떤 내부 장기의 이상 여부를 추정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 사람 인체 내부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CT나 MRI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잠원동 현장에서 지금 골조가 완성되어 가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서 이 골조에 수분이 유입돼서 흐르게 될 때 그 수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엑스레이라든지 GPR이나 이런 구조체를 탐사하는 장비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수도나 보일러 배관에 물이 거기서 새어나오는 거와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